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피플 이영현입니다. 지난달 말 LA에서 열린 K콘에서 K-팝과 K-컬처의 인기가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세계가 왜 K-팝 등 K-컬처에 열광하고 이 같은 인기는 얼마나 계속될 수 있을지 UCLA 대학교 김수경 교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 열렸던 그 K콘 교수님 보셨죠? 네. 어떠셨어요? 너무 열기가 뜨거워서 네. 아직도 기억이 남는 그런 네. 장면들이 가끔 나타나는데요. 네. 저도 그렇지만 전 세계 팬들이 네.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실황으로 이렇게 라이브 콘서트를 즐길 경우가 별로 없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그 기다렸던 그런 어떤 욕구가 폭발하는 그런 정말 흥분의 도가니가 아니었나 해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어떤 점이 제일 좋으셨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죠? 네. 뭐 콘서트도 있고 컨벤션도 있고 그런데 뭐가 제일 대단하다라는 걸 느끼셨어요? 네, 저는 이제 그 팬들과 함께하는 무대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걸그룹 중에 있지란 그룹이 있는데 네네. 그 안무를 팬들이 숙지해서 같이 그 큰 무대에 세웠다는 게 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K-팝이라는 게 사실 그 뛰어난 재능을 가진 그런 아이돌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네네. 세계화가 되려면 아무래도 열광적으로 호응해주는 팬들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팬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융합의 장소를 만들어냈다는 게 참 보기가 좋고 의미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10년 됐잖아요. K콘이. 그렇죠. 네. 쭉 보셨어요? 저는 2014년부터 K콘에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7, 8년 정도 보셨나? 어느 정도 이제 계속 네. 보셨는데 많이 발전된 것 같아요. 그 행사 자체가. 그렇죠. 규모도 커지고 네. 또 그 지난 10년 동안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서 파리 같은 데서도 아주 성황리에 K콘을 한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그 제가 가장 가시적으로 느끼는 그런 다른 점이라 하면은 오는 연령층도 다양해지고 또 그 아시아계 중심의 어떤 그런 문화에서 좀 더 다양한 인종을 포괄하는 그런 하나의 축제 같은 장이 되지 않았나 네. 싶은데 사실 제가 한 가지 살짝 아쉬웠던 점은 이번 그 10주년 K콘에서 살짝 네. 아쉬웠던 점은 아이돌 중심의 문화가 주로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됐는데 네. 좀 더 이제 한국 가요, 한국 대중 그 음악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수들도 초청을 해서 약간 이렇게 단조로운 아이돌 위주의 음악의 이렇게 변화 같은 걸 아니면 또 그 다양성을 보여주는 그런 무대가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사실 교수님께서 이제 그 K-팝, K-컬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또 연구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이 K-팝에 대해서 관심이 올라갔을까? 이런 질문이면 언제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아시아를 벗어난 전 세계적으로 K-팝의 영향력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건 2010년대 초반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슈퍼주니어 같은 그룹이 네. 전 세계 공연을 갔어요. 그 네. 남미를 포함한 전 세계 공연을 갔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또 빅뱅 같은 그룹은 이제 얼라이브 투어로 정말 네네. 그 성황리에 아주 주류 그 음악인들이 하는 그런 커다란 그 규모의 아레나에서 성공적으로 공연을 했고, 그래서 또 이제 유럽 팬들이 이제 플래시몹 같은 걸 통해서 제발 SM 아이돌을 여기로 데려와 달라 이렇게 네. 자발적으로 이렇게 팬들의 요구에 의해서 어떤 K-팝 콘서트가 진행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게 2010년도 초라고 봅니다. 네. 네, 또 특히 이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유튜브에서 폭발적인 그런 네네. 어떤 반향을 일으키면서 이게 한국 문화가 정말 그 소셜미디어의 시대에 있어서 잠재력이 대단하구나 하는 걸 네. 느꼈죠. 근데 사실 그때 당시 한국인들의 반응, 강남 스타일을 보면서 느꼈던 건 이게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건가? 우리는 물론 이제 재밌고 어떤 특이한 점이 있었겠지만 이게 이렇게 인기를 끄는지는 정말 몰랐다라는 반응이 나왔거든요. 교수님도 그때 당시에 그렇게 느끼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죠.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싸이가 인터넷 전체를 도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현상인가. 그래서 일단 생각을 해보면, 돌이켜보면 지금 싸이의 성공 모델은 현재 뭐 방탄, 블랙핑크 등등의 아이돌의 성공 모델과는 좀 달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싸이 같은 경우는 어떤 유명인들이 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거론이 되면서 또 리트윗 같은 걸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위에서 아래로 퍼진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현재 아이돌 그룹은 약간 그거와 다른 아래 그 팬들로부터 그 지지로부터 나오는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이게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된 경우가 아닌가 해서 약간 그 방향이 틀린 것 같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군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요인은 이것 때문이다라고 했을 때 예, 어떤 음악적 그 분야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스타들, 그러니까 아이돌들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선호도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느 쪽을 좀 더 무게를 둘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답하자면 한 10가지를 거론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군요. 아주 중요한 3가지를 좀 추려서 얘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네. 일단은 그 우리나라 아이돌들이 실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규모에 비해서 그쪽 산업으로 가는 인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그 무서운 팬들의 어떤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데뷔를 한다는 건 참 대단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탤런트 풀이 굉장히 두텁고 또 네. 뛰어난 선수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죠. 나오고. 그리고 철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그런 아이돌들이고 그게 우선 무시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요. 예. 또 그 K-팝이라는 그 산업 자체가 이제 진화를 겪으면서 네. 세계로 눈을 돌리게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악적으로도 상당히 전 세계적인 히트적인 복합적인 요소가 다 융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들으면 이건 유로 댄스 같은데 젊은 사람들이 들으면 이거는 우리가 좋아하는 버블검 팝 같은 요소가 예. 있고 또 이제 흑인이나 또 다른 이제 그 힙합 그 선호하는 계층이 들으면 이건 또 힙합적인 요소가 멋지네. 근데 약간 다르게 들린다. 다른 나라 말로 부르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정말 다양한 요소가 멋지게 융합이 돼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그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그렇지만 네네. K-팝은 특히나 이제 변화하는 미디어 세계에 빨리빨리 변화한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듣는 음악이 아닌 보는 음악. 네. 우리 오감으로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일찍 만들어서 네. 그 변화의 트렌드를 만들어낸 거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변화의 트렌드를 만들어낸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큰 현상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팬들의 세대가 굉장히 두텁더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K-팝을 좋아하는 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어떤 사람들로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 미국 팬들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예. 하자면요. 이분들은 젊은 분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워낙 그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서 자란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외국 문화, 특히 외국어로 된 그런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세대예요. 그래서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뭐 자기가 모르는 뭐 다른 외국어로 된 네네. 미디어도 많이 소비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한 친근감이 있어서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네. 자막을 읽으면서까지 네. 외국 문화를 접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 수 있고 네. 특히나 이제 그 중에서도 한국 대중문화가 갖는 차별성이라 하면은 이 굉장히 어렵고 지치고 힘든 세상에 어떤 한 줄기 빛 같은 그런 희망을 주는 메시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문화의 선한 영향력이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말이 참 그 말을 떠나서 실제 그 현장에서 보면은 정말 이게 그 우리 한국 문화가 갖는 어떤 차별성이구나. 네. 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위안을 얻고 또 삶의 의미를 찾고 하는 분들이 이제 꼭 젊은 층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세대에서 많이 나타나고 그런 분들이 좋아하고 좀 많이 그 한국 문화를 많이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이 네.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젊은 층들이 이제 그렇게 열광하는 거는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 네. 이번에 이제 케이콘 취재를 가면서 봤는데 저 정도 나이 정도 되는 그 어르신께서 네, 네. 어르신은 사실 아닌데 50대쯤 돼 보이는 분이 네. 와우 막 그 손을 흔들면서 자기 좀 봐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사실 보면은 젊은 층은 그렇다 치지만은 40대, 50대들까지도 열광하게 만드는, 빨아들이는 그 이유가 되게 궁금해요. 참 좋은 질문이세요. 저도 가끔 제가 이제 50대 초반인데 네네. 내가 왜 K-팝에 이렇게 공을 들이면서 연구를 하고 네. 모든 걸 다 들으려고 할까 생각을 해보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K-팝 산업이 정말 잘하는 게 네.
약간 좀 중장년층의 네. 향수, 노스텔지어를 자극하는 걸 너무 잘해요. 그래서 소녀시대만 생각해도 처음 나왔을 때 어디서 본 듯한 이미지지 않으셨어요? 그 80년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 K-팝을 좋아하는 젊은 세대들의 부모가 이제 예를 들어서 80년대, 90년대에 이제 한참 젊은 시기를 보낸 분들인데 그때 아주 전 세계적인 스타였던 브룩 쉴즈나 뭐 소피 마르소나 피비 케이츠, 우리 왜 그 책받침에 다 고층에서 이렇게 예. 모셔두고 예. 벽을 다 도배한 그런 네. 그 대스타들 네. 그 이미지를 아주 연상시키는 그런 잘 구현을 했군요. 그렇죠. 네. 그런 컨셉으로 나왔단 말이죠. 또 최근에 데뷔한 뉴진스라는 걸그룹도 네. 그 제1세대 아이돌 SES의 그런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젊은 시절에 들었던 그 음악이나 접했던 대중문화는 평생을 가는 그런 파워가 있단 말이죠. 예. 저도 이제 그 듀란듀란이나 뭐 컬처 클럽 이런 네네네. 그 영국 팝 그 스타들을 들으면서 자랐는데 아직도 그 사람들 노래를 들으면 그 아련한 젊은 시절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K-팝이 그런 점을 너무 잘 끄집어낸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실 이번에 K콘이 G세대, 그러니까 MZ세대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제 네. 기획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들만의 K-팝에서, K-컬처에서 G세대, MZ세대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미국에서 교편을 잡은 지 한 20년이 넘었는데 네. 그동안 저는 항상 젊은 세대만 이제 학생들로 이렇게 네네. 접하잖아요. 접하잖아요. 네. 복이죠, 복. 예. 네, 굉장히 큰 복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들이 고민의 현재는 뭐고, 뭐가 가장 어렵고, 뭐가 꿈이고 희망이고 이런 걸 세대별로 봤는데 네. 요새 그 젊은 학생들은 참 뭐랄까요, 고생을 많이 하면서 마음고생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생에 많이 직면한 세대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물론 항상 각 세대마다 나름대로의 고민과 그 어떤 힘든 점이 있지만 요새는 특히나 더 외적인 요소들이 많이 이 젊은 세대들을 짓누르고 좀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많이 막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UCLA 대학의 학생들이라면 최고의 학생들이라서 뭐 미래가 어느 정도는 자신감이 있을 학생들인데 그렇게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물론 개인적인 체감으로 느끼는 지극히 네네네. 개인적인 그런 어떤 소관이지만 요새 아이들이 정말 일찍부터 철이 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왜 K-팝의 어떤 그 큰 성공과 연관이 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어디선가 좀 따뜻한 말을 듣고 싶고 위로를 받고 싶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고 마음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기댈 수 어떤 있는. 그런 우상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방탄소년단 같은 BTS 같은 그룹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암울한 시대이고 또 국제 정세도 상당히 혼란스럽고 그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역시 미국도 마찬가지 그런 걱정과 그 고통을 좀 겪고 있군요. 그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기성세대에 대한 환멸도 상당히 크게 느끼는 세대인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타났냐면 지난 2016년 그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이 소위 말하는 그 제너레이션 Z 가장 네. 그 지금 20대 예. 10대 후반에 있는 이 친구들이 투표율이 제일 저조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 이 기존의 질서가 자기들의 어떤 꿈과 이익을 대변해 줄 수 네. 없다는 그런 어떤 좌절감에서 나온 하나 현상이지 않았나 싶어서 그렇게 굉장히 좀 어두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네. 한국 대중문화에서 큰 위안을 얻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K-팝 팬들과 이 미국의 지금 K-팝 팬들을 좀 비교를 해본다면은 네. 또 좀 특성이 다른 게 있을까요? 다른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한국에 계신 K-팝 팬들은 한 그룹에 대한 충성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약간 좀 몇 년 전 얘기를 끊어주면 제가 예를 들어서 엑소 팬인데 방탄 팬도 한다. 이런 건 네.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큰 스캔들이나 어떤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끝까지 밀어주는 이런 그 집단적인 그 네. 결속력 같은 것도 상당히 크고 굉장히 그만큼 기대치도 높고 그래요. 그 아이돌에 대한 그 팬들의 기대치도 높고 한데 제가 봤을 때 미국 팬들은 약간 좀 틀린 것 같아요. 일단 그 K-팝을 접하는 경위도 내가 게이머인데 네. 게임을 하다 보니까 K-팝 음악이 들려서
궁금해서 아. 찾아보니까 케이팝 그룹이었더라. 아. 아니면 어떤 분들은 드라마를 봤는데 굉장히 멋진 배우가 나온다. 네.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예. 좀 더 파들고 봤더니 아이돌 누구누구더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연계적으로 네네. 각 플랫폼이나 그 장르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 이렇게 좀 건너뛰면서 두루두루 접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그런 쌓인 어떤 그 관심이나 네. 애정 같은 게 한국 문화 전반으로 퍼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네. 요약을 하자면 미국 팬들은 한국 문화 전반에 관한 넓은 이런 관심이 있는 분들인 네네네. 면에 비해서 한국에 계신 케이팝 분들은 각각 그 개별 아이돌이나 그 아이돌이 속한 그룹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서 끝까지 몰고 가는 결속력으로 네. 아마 이 팬 활동을 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께서는 올 봄부터 K-팝과 관련된 강의를 개설해서 네. 학생들을 가르치신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게 학생들이 많이 왔다면서요? 저도 예상을 했지만 네. 이렇게 호응이 좋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강조한 건 이제 한번 시험 삼아서 반응이 어떤지 네. 한번 맛보기 식으로 이제 네. 해서 아주 소규모의 강좌를 개설했는데 이 20명 제목이 뭐였죠? K-pop 네. Globalization of Korean 아. Media였습니다. 그래서 한 20명 정원을 이제 목표로 하고 강좌를 개설했는데 매일매일 이메일이 오는 거예요. 교수님, 저는 정말 이걸 꼭 듣고 졸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한 100명 정도가 듣고 싶어 하지 않았나 추측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UCLA에서 이걸 온라인 강좌로 만들어서 네. 이렇게 인원 제한이 없게 들을 수 있는 학생은 모두 들을 수 있게 더 많은 학생들이 그렇죠. 이제 수용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렇군요. 학생들이 이제 강의를 이제 네. 진행하시다가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질문 네. 많잖아요. 네, 네. 뭘 제일 궁금해요? 일단은 이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으니까 네. 그 아이돌에 관한 정보를 더 알고 싶어 하죠. 이 사람 무대에 쓰지 않을 때는 어떠냐, 뭐, 저도 모르는 그런. 알수 일단 없는 학문적 질문은? 접근보다는 팬심이 많이 들어가 있군요. 그렇지만, 네. 이 학생들이 상당히 뭐랄까요. 그 한국 문화만의 어떤 그 고유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네. 한국 사회에서 왜 이런 식으로 이런 컨셉이 나왔는가? 또 왜 이런 아이돌이 이런 시대에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역사와 문화에 대한 어떤 고찰을 하고자 하는 욕망도 굉장히 크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수업은 K-팝 수업이지만 네. 어떻게 생각하면은 왜 지금 K-팝이 이런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이 됐는가에 관한 한국 사회를 전반적으로 고찰하는 그런 토론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가보경장 때부터 공부를 해야 될 일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네. 주문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한국 학생들도 많아요, 강의에? 제가 K-팝을 사실 UCLA에선 올 봄학기부터 강의를 했지만 네. 사실 2013년, 14년 정도에 그 연세대학 학예대학에서도 강연을 했어요. 네. 그때는 한국계 학생, 아시아계 학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개설한 그런 그 UCLA 과목을 보면 사실 한국계 학생이나 뭐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아는 학생은 오히려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가 많이 활성화돼 있고 접할 수 있는 한국어로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많다 네. 보니까 그런 쪽에 많이 이제 접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은 이제 그 외국계 학생들, 특히 이제 유색인종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수강 신청을 하고 싶어하죠. 네. 교수님께서 원래 전공이 연극 쪽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네. K-팝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전문가가 되신 어떤 계기가 따로 있으세요? 네, 사실 연극이란 게 네. 꼭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융합적이고 그렇죠. 많은 다양한 걸 담고 그런 있죠.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경제학으로 공부할 수도 있고 문화인류학으로 공부할 수도 있고 무용학적으로도 연구할 수가 있고 네. 음악으로도 연구할 수가 있는 굉장히 광폭적인 그런 학문이기 네. 때문에 어찌 보면은 K-팝과 너무 잘 맞는 분야라 생각이 들어요. 또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네. 가수가 되는 게 한때는 꿈이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 네. 젊은 팬들이 네네. 그 아이돌을 좋아하듯이 그 네. 당시 대중가요를 정말 열심히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어떤 그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한국 그 아이돌들이 국제적인 스타가 됐을 때 더 기뻐하고 더 호기심이 생기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2010년도 초반부터 네네. 굉장히 이렇게 가시화됐기 때문에 그런 아이돌들의 그 위상이 그때부터 이제 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보자 하고
뛰어들었죠. 아, 네. 기본기가 탄탄하셨으니까 이제 아. 쭉 이렇게 이어질 거군요. 근데 정말 어려운 분야인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어려운.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이 K-팝이라는 그 학문을 연구를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거는 너무 역동적으로 변하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소식이 나오고 뭔가 그 트렌드가 변하는 그 네. 분야이기 때문에 항상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게 어렵고, 또 특히 이제 학자로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 저희는 학문적인 성과를 이렇게 출판물로 네네. 공유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출판의 속도는 거의 19세기의 속도면 K-팝의 변화 속도는 거의 한 23세기의 속도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괴리가 어렵고, 또 굉장히 어려운 건 정말 제대로 연구하려면 그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그렇죠, 그렇죠. 그 산업 그에 배경을 좀 종사하시는 이해해야 분들이 현재 고민하고 계신 게 뭔가를 네. 정말 그 실시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문화 산업이다 보니까 네네. 이 학계와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분야란 말이죠. 그래서 네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취재를 또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학계에서도 이 K-팝 쪽이나 한류 쪽에 이제 팬들과는 다른 측면에서의 관심이 있을 텐데, 네. 그 학계에서는 이제 다른 교수님들이나 네. 문화인류학이라든지 뭐 다른 교수님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네. 어느 쪽에 좀 관심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정말 요새 그 지내다 보면 네네. 너무 고무적인 게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하고 실력 있는 네. 그 젊은 신진학자들이 정말 다양한 그 측면에서 K-팝을 연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뭐 에스노뮤지컬로지 그런 인류 그 음악학 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미디어 쪽으로 연구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무용을 전공하고 또 그 무대도 연출하시는 분들이 또 그렇죠, 그렇죠. 그걸 공부하시려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반가운 거는 네. 한국과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런 학생들이 자기 어떤 그 취미를 학문적으로 더 발전시켜 나갈 때 정말 전 너무 뿌듯한 그런 그 보람을 느끼는데, 일례로 제가 생각나는 학생이 이제 2013년도에 이제 연세대에서 강의했던 네네. 그때 만났던 학생인데, 저보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 네. 교수님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된대요. 그래서 네. 뭘 도와줄까요? 했더니 자기가 어느 모 아이돌의 팬인데 꼭 이 그 팬 편지를 보내고 싶대요. 한국에 있는 기간 동안. 근데 네. 저보고 제가 한국어를 공부해도 이게 자기가 편지 쓸 실력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보고 이 거의 연애 편지, 그다음에 팬심을 발휘해서 쓴 그런 편지를 네. 한국어로 번역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번역해 준 기억도 나는데, 네. 이제 그런 세대의 학생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대학원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을 만한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의 열정을 갖고 이거는 꼭 그 한국 문화 사업계가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연구를 더 하고 싶다, 이렇게 접근할 학생들도 생기고 이제 세대 교체가 이제 점점 변하면서 정말 이제 애정을 가지고 연구를 하겠다고 하는. 그렇죠. 아주 그 어린 팬심으로 시작한 학생들이 이제는 이제 성인이 돼서 이건 내가 연구를 해서 박사를 받고 이걸로 한번 학계에서 자기가 발을 붙이고 싶다는 그런 측면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의 10년이 정말 기대가 돼요. 네. 사실 K-팝뿐만 아니라 K-영화, K-드라마 사실 굉장한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게 어떤 K-팝 덕분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좀 상호적으로 좀 이렇게 같이 올라간 측면인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상생하는 효과가 상당히 커요. 사실 그 한류의 역사를 보자면 드라마가 제일 먼저 반향을 일으킨 게 사실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영화가 국제 영화제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또 K-팝은 이제 한 유튜브가 나온 이후에 정말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커졌는데, 사실 보면은 이 한국 대중문화계에서 워낙 그 스타 위주로 어떤 그 제작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타의 파급력이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캐스팅적인 측면이나 이런 면을 봤을 때 아이돌이어도 연기를 잘하면 영화인으로 성공할 수가 있고 드라마에도 출연할 수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같이 끌어주면서 상생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면은 참 현장 가서 보면은 그 느끼는 감정이 정말 다른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사실 스타라는 자리는 한순간 추락할 수도 있고, 실제 산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홍콩 영화들이 이제 한순간에 없어진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우리 K-팝, 우리 한류도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는데, 언제까지 잘 이렇게 주목을 받고 인기를 끌 수가 있을까요? 네.
참 그 미래를 예측하는 게 상당히 어리석은 어렵죠. 짓이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네. 생각은 한 15년은 탄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네. 우선 이 K-팝을 먼저 놓고 봤을 때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네. 이렇게 젊은 일단 그 주류 젊은 층을 대상으로 음악을 지속적으로 시스템화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산업이 없다고 봐요. 네. 저는. 물론 다른 그 국가 산업에서도 있는 경우가 있지만 네. 국제적으로 통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K-팝 산업이 유일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네. 지금 현재 이렇게 큰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이유도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그 보이밴드, 걸그룹이 약간 부재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공략기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맞춘 잘 거죠. 맞춰서 시대적으로 파고 들지 않았나. 그래서 네. 이렇게 그 그룹이 공연하는 거를 체계적으로 계속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거는 K-팝이 유일하지 않나.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그룹 음악을 네. 지속적으로 낸다는 게 사실 산업이 체계화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K-팝에 대한 그 수요도 높아지고 기대도 높아지다 보니까 매일매일 새 것을 원하는 그런 수요층이 있는데 그걸 맞춰줄 수 있는 산업 기반이 있는 곳이 우리나라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무리 대중문화여도 하나의 무게의 중심이 어느 한 지역으로 옮겨지면은 그게 빨리 변하는 대중문화 업계에서도 쉽게 다른 데로 훅 넘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쪽으로 이 스포트라이트가 온 그렇죠. 시기이기 시점이죠. 때문에 네. 이게 한동안 그 달궈진 열기를 쭉 이어가면서 더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산업계에서 어떤 네. 식으로 이 정말 높아진 그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가 하는 게 참 큰 관건이에요. 네. 눈높이도 높아진 것도 있지만은 다양성 측면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한순간 확 인기를 끌다가 사라지는 그런 포인트? 그런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교수님께서 그렇죠. 보시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국 문화의 그 어떤 그 저력은 사실 그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그 어떤 저력에서 나온다고 보는데요. 네. 그 저력이란 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일단 경제적으로 굉장히 선진화됐기 때문에 네. 문화 산업에 투자할 여력이 많이 있어요. 네. 네, 또 다른 국가는 달리 또 민주주의가 막 네네. 고착화됐고 네. 또 시민사회의 입김이 세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팬 문화의 활성화로 연결되어서 많은 비판도 하고 물론 팬 문화도 많은 그 부조리가 있고 개선될 점이 많지만 정말 뜨거운 입김으로 네.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발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피드백을 주잖아요. 이게 하나의 큰 저력이고 또 한국이라는 국가의 역사를 봤을 때 과거의 제국주의, 수탈 이런 그 나쁜 과거가 없는 그런 어떤 선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화 그 창작물에서 선함의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는 이런 선함의 영향력을 잘 인식을 하고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문화를 소비하는 사람들도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선한 문화 상호 교류적인 측면에서 봐서 상대 우리 문화를 소비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것만 막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걸 선한 측면에서 조여하기 때문에 우리도 선한 그런 어떤 영향력으로 주고받는 교류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문화를 소비하는 그 소비층에 대한 그들만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또 그걸 많이 수용해서 반영해서 서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접근법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안 됐을 때는 이 전 세계적인 열기가 식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께서는 15년을 말씀하셨는데 15년 이후까지도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또 다른 문화와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여유를 주고 그리고 네. 또 새롭게 발전시켜서 나갈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해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거는 정말 지난 5년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K-팝이 이런 성과를 이뤘네? 네. 그럼 그 다음날 또 영화가 더 네네. 정말 더 뛰어난 성과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에 버금가는 네. 성과를 이루고 그 성과가 또 높여지고 하는 네네. 이런 비약적인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을 네. 목격하면서 몸집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그 국제적인 영향력은 상당히
커졌지만 네. 그에 상응하는 어떤 국제적인 이해력, 문화적인 감수성, 우리 문화를 좋아해주는 세계 각지 사람들의 에 대한 존중, 그들이 싫어하는 어떤 점, 좋아하는 어떤 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거는 약간 뒤처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점을 빨리 따라잡고 이해해서 그 문화 콘텐츠에 녹여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설명 듣다 보니까 좀 궁금했던 점이 많이 풀리고 좀 더 명확해진 것 같네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더 좋은 네. 결과가 있기를 좀 바랍니다. 네. 하여튼 교수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